213시간 34분,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주불이 열흘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 산청 하동 산불은 역대 진화 소요 시간이 가장 긴 산불 중 두 번째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에서는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남기훈 교수와 김해 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모시고 이번 산불의 원인과 예방 대책, 또 대형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문제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산불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 집계한 걸 보면은 이제 산청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약 1,8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27명 사망에 이제 약 45,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형 산불인데 이렇게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뭘로 좀 꼽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산불이라는 것은 이제 불이 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불이 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탈 것들이 있었는데 탈 것들이 굉장히 잘 말라 있었던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불씨로도 불이 잘 날 수 있는 조건들이 최적의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황들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강풍을 동반을 했거든요. 이 바람이라는 건 이제 불을 확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가 집중될 수 없었던 부분. 네. 그리고 이런 지휘 체계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력의 전문성이라는 문제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런 대형 산불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합적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처럼 가용 자원을 정말 총동원했지만 산불이 쉽사리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산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주불을 잡기가 참 힘들었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청 산불이 이렇게까지나 길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 것이 계속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건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라는 독립된 건물이 있지만 네. 산림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불이 진화가 몇 퍼센트 진화됐다라고 하지만 불씨는 계속 살아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건물의 진화와 산불은 진화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료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산불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바람이 부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인력들도 투입할 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인근에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기 자원도 부족을 했고요. 그것도 그나마 있는 해기 자원들조차도 이제 정비라든지 노후화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인력의 부족이 열심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산불을 끌 수 있는 자원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 산불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연료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산불은 이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을 두고 산림 전문가 등은 소나무는 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재성충 사업, 임도, 긴급 벌채 등의 산림 정책을 펼친 산림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하동군 옥종면 뒤양리 일대와 산청 지리산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소나무 중심의 조림이 이루어진 곳과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는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양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네. 소나무로 인한 산불 확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고 연료 성분이 많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이유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숲가꾸기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후대의 주 식생인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를 심는 것입니다. 네. 소나무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한 곳은 지표화로부터 발생한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를 태우면서 나무의 꼭대기까지 강한 화력이 퍼지는 위험한 불인
수관화가 발생을 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네. 수관화로 상승한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인 비화는 다른 곳에 옮겨 붙어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데요. 네. 이번에 산청에서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신 주민분들께서는 도깨비 불이 날아가는 불똥이 바람을 따라서 최대 2km까지도 네.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 밀도가 낮아진 숲은 밀도가 높은 숲보다 풍속이 최대 20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지표층이 정리된 곳은 바람의 통로가 되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소방 헬기는 물론이고 인력으로 진화가 어렵고 네. 인근 주민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활렵수림대는 산불 확산의 방어선 역할을 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낙엽층이 두꺼워서 낙엽층에 의해 산소 분포가 떨어진 활엽수 구역에서는 산불의 확산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산불로 숲가꾸기 사업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자 지난 2022년 3월이었죠.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도 삼척으로 번진 이 대형 산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로부터 3년 만에 초대형 산불이 또 재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앞서 잠깐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도 진화 장비, 인력 부족 문제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산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중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인 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우리가 뭐 산불 조심 기간으로 해서 잡고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했을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의 우리가 감시원, 그러니까 뭐 산불 예방 진화대원, 감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주불을 끊으시는 분들은 산불 이제 공중진화대, 항공진화대 분들과 이제 특수진화대 요분들이 진화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조차도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법으로 만들면서 이분들의 처우 그리고 교육들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나 그다음에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 이번에 또 많이 방송이 됐지만 장비 같은 경우도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그런 진화복이라든지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산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진화를 하면 현장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경험이 쌓이질 않아 있어요. 그동안에 경험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지휘 체계에 만들어지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 짧게 쓴다고 해서 이제 기간제로만 사용을 하고 네. 다시 또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계속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된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죠. 그러니까 월급도 작고 처우 개선도 안 되고 그다음에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번에 이 산청 산불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휘 체계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요. 진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좀 분류가 돼서 이제 산불 진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 체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이 주관 기관이 네. 돼서 인력을 이제 지휘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관기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유관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력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체가 일원화가 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방관 인력들도 들어오고 네. 군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청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지자체에서 또 그렇죠. 지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원화 자꾸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또 소방에서는 또 소방에서 인력들을 또 지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많지만 실제 산불을 주불을 잡을 수 있는 인력은 굉장히 작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형 산불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지휘를 할 것인가, 일원화될 수 네.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지난 4월 7일에 발생한 이 산청 하동 산불, 주불 진화가 8일 만에 주불 진화된 지 8일 만에 하동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산불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정말 막대한데, 특히나 자연 생태계 파괴도 저희가 우려가 큰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는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일상생활이 불가한 지구 평균 온도 2도씨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2도씨가 이제 상승을 한다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생태계와 인간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협이 닥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1.5도가 오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네. 꽃이 피어나는 4월에 눈이 펄펄 내리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2도가 오르면 극한의 날씨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가피해지고, 그리고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경남 특히 김해는 2030년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는다라는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영남권 산불로 온실가스만 366만 톤이 배출됐다라고 추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영남권의 산불로 인해 가옥이 타고 자동차도 타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불이 휩쓸고 간 산에는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타서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산불 지역에서 나무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경우 나뭇잎만을 태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소나무는 전소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활엽수는 살아있는 나무가 탄 것은 거의 0에 수렴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산불 현장에서 활엽수를 꺾어보니 그 안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휘발 성분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호주의 산불 지역에서 측정을 한 결과 약 3% 정도의 탄소만이 화재 후에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었고, 네. 나머지 97%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출되는 탄소의 거의 대부분이 나뭇잎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우리나라는 한 1, 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숲이 빠르게 복원되기 때문에 산불로 배출되는 탄소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산불이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맹아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문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 산림청에서 긴급 벌채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가 날 것처럼 나무가 쓰러져 뭔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처럼 말을 하면서 빨리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산불이 난 곳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가지면서 산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는 아무리 불에 죽었더라도 뿌리가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불 지역을 그대로 두면 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새 나무가 뿌리를 튼튼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긴급 벌채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산사태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긴급 벌채 후에는 사방 사업이라는 산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업이 짝을 이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올여름 장마철에 걱정이지 않습니까? 산사태나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두면 오히려 산사태 우려가 줄어듭니다. 올여름 장마철을 전후해서 2차 재난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부터 벌채와 사방사업, 신규 인도를 조성을 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8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속도를 내서 장마철 대비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부실 공사로 지난번 저희가 창원에서 겪었던 쌀제터널 인도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산불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 재난 지원금은 지난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전소 모두 탔을 때 1,600만 원, 반만 탔을 때는 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실제 산불 피해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앞날을 외면한 채 오히려 2차 피해를 급증시키는 시민 사업들로만 예산이 채워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불 이후 산림청은 긴급 벌채가 필요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처럼 산림 피해 복구에 이제는 집중할 시점인데 산림 생태계를 좀 복원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산림이라는 건 이제 나무가 올라오고 밑에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약 100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울창해지는 거는 한 20년 정도, 우리가 20에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벌목을 해서 그냥 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이런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좀 막을 수 있는 수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좀 복구를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산림 복구에 집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산불 예방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지금은 산불이 사실 발생을 하면 사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늦춰줄 수 있는가를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네. 역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림 인근 지역에는 이제 화력수라든지 이렇게 또 산불에 강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만 지나도 수킬로미터를 가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헬기가 뜨는데 준비 시간만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그렇죠. 인력도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드론에 소화 설비, 소화 약재라는 것들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채워서 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인식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좀 지속적인 그 감시라든지 네. 계도라는 것들이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산불을 이야기하면 기후위기란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고온으로 매우 건조해지고 돌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불에도 대형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림청의 산림 정책이 산불을 대형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만약 한국의 산불이 기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 같은 기후대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산불이 급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청은 숲가꾸기, 재선충 사업을 메인 사업으로 지금 30년 가까이 한렵수림대의 대체를 막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벌채를 해서 나온 목재들은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연료로 쓰입니다. 기후위기 원인 1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고 이것이 세금을 들여 숲을 망치고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있는 산림청 사업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라는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의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폐단의 결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야 할 산림청이 산림 사업의 유지를 위해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산림 정책을 고수한다면 산불 재난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산불로 인한 기후위기 해결 핵심은 산림청, 산림정책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불 재난의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일단 뭐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불씨 하나도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활동 그리고 대응했을 때 어떻게 재난 체계를 이뤄낼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빨리 캐치해서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연구됐을 때 이런 산불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불과 더불어 모든 인재에 더 이상의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